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 내용은 USDC와 비트코인 관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기사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은행들이 좀 문제가 많이 생기니 비트코인이 계속 수혜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대충 보고 그리고 일반 뭐 유튜버 분들도 물론 더 깊숙하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대형 유튜버 분들은 그냥 간략하게 그냥 실 내용은 또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노잼 유튜버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게 되면 자, 기존에 있었던 USDC 준비금이 어디에 수탁이 되어져 있죠? 예, 오프라인 은행에 수탁이 되어져 있죠. 우리는 기존에 테라 사태, 루나 테라 사태 때도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코인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외부 은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돼도 우리 비트코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에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부분 이런 상처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부가 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눈치 빨랐던 사람들은 좀 이동을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자, 지급준비금 테더 발행한 것을 보고 벌금을 때렸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너 예치금 은행에다가 쳐넣어라 라고 지금 미국 당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쪽에서는 뗄 수 없는 관계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관계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멜론 은행에 있는 주가도 좀 박살이 났고요. 최근 보게 되면 또 USDC가 어디에 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까? 골드만삭스도 연결이 되어져 있죠. 요즘에 대부분 은행 쪽이 안 좋았던 이유는 이런 부분이 있고 스테이블코인 USDC도 은행 쪽하고 결탁이 되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좀 힘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퍼스트뱅크 쪽도 요즘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피인수설도 좀 돌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인수가 됐었을 때도 주당 0달러에 가까운 매각이 좀 될 것 같다라는 게 85%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 보유주권 공정가치 평가도 아마 감자가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해당에 있는 이 회사 측에서는 증자 계획도 우리는 검토를 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중소형 은행들에 따른 문제점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이걸로 대부분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해당에 있는 이런 JP모건 시티 은행들이 다 각자 각출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유동성을 넣어줬습니다. 예, 어차피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는데 이 유동성이 빠져나가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쪽으로 옮기고 있죠. 근데 이걸 이쪽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JP모건 쪽 다이번 형이 전화를 하나 받아서 재무장관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약간 일단 시간 벌기를 좀 해야 되니까 너가 이렇게 은행들 좀 해가지고 유동성을 좀 넣어달라라고 해서 그나마 이 정도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사람들은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그 이미지라는 게 있죠. 연예인도 이미지가 있고 은행에 따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신뢰를 먹고 사는데 신뢰가 없어졌으면 그 유동성 풍차 돌리게 한다라고 해도 쉽지가 않죠. 저 모습은 또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거 흔히 풍차 돌리기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겪었죠? FTX 사태일 때 느꼈죠. 거래소가 쿠코인 거래소가 이것 봐라 너희 원체인 보도상 공개하기 전에 어디서 막 땡겨오려고 했죠. 나머지 있는 거래소 결탁되어져 있는 거래소에서 막 코인 개수 맞추려고 땡겨오려고 하다 보니까 너희 대차 대조표 좀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형태로 이
그거를 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나와 주기도 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에서 벌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일단 시간 벌기인 건데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신뢰도가 깨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비트코인과 USDC의 관계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USDC 쪽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제가 이거 계속 좀 잘 보라고 했어요. 보게 되면 계속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자료로 충분히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료가 시점으로 보게 되면 정확하게 14일 기준점으로 계속 빠져나갔고, 테더가 14일 기준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대부분 한 13일, 12일, 13일 기준점으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에 도미넌스 추이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간 겁니다. BUSD 부분에 따른 선제적 영향이 좀 있었죠. 신뢰하지 못한다, 조지겠다, 미국 당국이 조지겠다, 이게 일단 스타트를 끊어서 도미넌스가 좀 더 올라왔고, 이번에 가중치가 이렇게 세게 올라왔던 건 이제 USDC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왜 믿지 못한다라는 건 앞에 이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골드만삭스, 뉴욕 멜론은행을 믿지 못하니까 USDC 자금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냐면, 이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겁니까? 신규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쪽에 있는 돌을 빼서 여기다가 2개로 올려놓고 3개로 올려놓는다라고 하면 총량이 바뀌었나요? 총량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네. 여기에 돌 하나가 있고 여기에 돌 하나가 있고 여기 돌이 하나가 있어요. 일단 옮겨놓으면 이 총량이 바뀌었냐고요? 바뀌지 않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고, 이게 조금 더 그 일시적이라는 게 다 사람마다 투자자 관점으로 그 기간은 좀 다를 수는 있지언정, 이게 이런 현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건 비트코인에게도 별로 좋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기존에 있었던 이 풀 자체가 다 건강해야, 스테이블 코인도 건강해야 되고, 그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무엇을 뜻하는 거죠? 마켓이 건강해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켓이 덩달아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이 마켓이 다 건강을 해 주어야지만 우리에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실정은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전히 불확실성은 많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여전히 좀 좋은 수혜를 받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나스닥에 있는 위치와 조금씩 계속 확인을 하면서 가는 건 맞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내용을 보게 되면 요즘 미국 당국에서 많이 조지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월가는 은행 쪽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립토 시장이 생각보다 컸다라고 해도 일단은 자기네들이 좀 힘드니까 이쪽의 규제 부분을 더욱더 강도를 높이려고 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요즘은 글로벌 거래소를 추진하겠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월가 쪽에서도 이제 EDXM인가요? 그쪽도 추진을 하니까 경쟁사가 계속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격차를 보이고, 바이낸스도 또 견제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또 기존에 있었던 USDC 풀도 조금 더 땡겨 와야 되니까 이 해외 부분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형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는데, 우리 돈나무 누나는 또 돈을 어마어마하게 또 돈을 벌어갔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코인 투자하면 주식도 코인 관련된 주식 같이 해야 더블로 먹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1에 경쟁 종말을 알리고 있는 코인베이스 마스터 플랜 베이스 체인 내용을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 옵티미즘, 코인베이스 베이스,
코인베이스 마스터플레 레이어 2의 무한 경쟁 시대가 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번 이야기를 했던 코인베이스가 성장을 한다라는 건 레이어 2의 성장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고, 높다라는 건 레이어 2에 무조건 관심이 있어야 되고 내 포트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 포트에 없다라는 건 뭘까요? 내가 거기에 먹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승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모이는 게 뻔히 보이는데 내가 이 포트가 없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등락폭이 훨씬 크니까 여러분들 뭐 정신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정신병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등락폭이 워낙 크니까. 원래 알트코인이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몰빵은 하지 마시되 그래도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검찰 측에서 빗썸 코인원 조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좀 조지는 것도 그나마 좀 늦긴 했지만 뭐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제가 또 존경하는 밀러 형 이야기를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내년에 반드시 침체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 실력 누가 와도 깔 수 없죠. 네, 몇십 년 동안 수익성만 봐도 어마어마한 실적입니다. 예. 유능한 능력을 갖고 있죠. 그 능력치 이분을 왜 믿어야 되냐 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또 자료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 11월 10일 날 때도 이분 투자해서 절묘한 고점에서 또 매도를 했어요. 예. 이분 진짜 음지에서 진짜 막강한 실력자입니다. 자, 이때 차트 시점이 요때입니다. 요때. 요렇게 해서 여기에서 팔았어요. 이분은 네, 어마어마한 실력자라서 제가 이분 매번 왜 부자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 거 자료도 저는 매번 챙겨보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크립토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를 해드리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이제 또 가장 논란 중에 하나이죠. 이거 국채 MBS 매입으로 인해서 대출이 3천억 달러 증가를 했다라는 게 요즘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QT 너 풀린 거 아니냐? 봉인 해제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다르고 재무장관 입장이 다르고 그리고 연준의 입장도 다 다르다라고 했어요. 예. 최근에 다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 이게 적절한 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논란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바이든 씨는 일단 내년에 무조건 대선에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다큐에서 저출산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있는데 청년의 인터뷰를 땄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요.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내가 내년에 대선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당선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들렸냐면 다른 거 신경 안 쓰겠다라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뭐 부러지든 말든 일단 일시적으로 일단 내가 당선될 때까지 버티던지 부러지더라도 내 탓 아니겠구만 가자. 이게 치명적인 경제적인 상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상황이 있다라는 것과 장관의 입장과 연준의 입장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고 간략하게 지금 상황은 저는 이런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재무 쪽을 보았을 때 이 카드를 썼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침체 오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많이 무너지게 되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아예 없다라는 게 너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무너지면 돈을 더 많이 풀면 물가가 지금 안 잡혀져 있는데 이 조그마한 QT에 있는 이 4개월 물에 있는 물량만 풀고 버틸 거냐 아니면 이게 연쇄적으로 부러졌었을 때 그때 돼서 자금 더 들어가게 되면 물가 미쳤고 이렇게 해서 나라 완전 패닉세 되고 전 세계 완전히 미치는 장이 연출이 될 수도 있으니 조금 더 풀고 상황 지켜보고 안정화 단계를 최대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적은 돈으로 가성비 있게 이런 사태를 잡아보자. 물가도 일단 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금 투입을 조금 가성비 있게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 자금은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하지만 이거는 대부분 소형 은행들에 따른 뭐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고 그냥 유동성에 따른 문제점, 이것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유동성만 공급을 해주는 형태이거든요. 그리고 부채 나온 거 해봐야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렇게 많은 자금이 외부로 나올 수 있다라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종목도 갈론만 가거든요. 예,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의 의미는 소비할 수 있는 대상자도 그렇게 크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물가가 그렇게까지 많이 자극은 될 거냐 아닐 거냐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일단은 그 물가에 있는 영향도 최소화시키려고 좀 했던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도 중요하다고 했죠. 3,200개가 온체인상으로, 그러니까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했던 게 대략 한 3,000개에서 5,000개 사이 정도 대충 보인다. 그러면 이 물량 191만 6천 개 부분에서 대략 4, 5천 개는 이제 불장이다, 트레이딩 하려고 들어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무슨 자금으로 봐야 될까요? 여기에서 USDC 쪽을 일단 여기다가 밑돌 빼서 여기다가 옮겨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장기적 모델링이 안 좋다라는 건, 자금이 이쪽으로 외부 자금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상태에서 하면 다 같이 올라와 주어야 됩니다. 근데 올라오는 효과가 좀 덜하죠. 풍차 돌리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최종 종착지가 왜 안 좋냐면, 마지막 이야기로 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게 왜 안 좋냐면 요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장 무서운 청산시죠. 그러니까 피하고 비트 쪽으로 갔어. 근데 악재가 이야기를 했듯이 나스닥과 추정해서 같이 따라가면 분명히 이제 선물의 기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위아래로 휘저어 버리면, 야 이제 이쪽으로 자금 많이 모였으니까 한번 숏 좀 강하게 해서 내가 이 개수 물량을 내가 다 뺏어올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또 가격이 많이 내려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건 자금의 혈액순환처럼 잘 돌아야 됩니다. 근데 위아래 다 막히고 하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연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되게 이쁘게 올라가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이쁘게 올라가는 거냐? 근데 실장 보면 겉은 사람처럼 생겼는데 속 내봐 보니까 비실비실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내용 꼭 이해가 되어야 코인 투자할 때 충분히 앞으로도 더욱더 수익률이 높아지는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코인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충분히 제가 간략하게 했던 부분이고, 왜 너는 주소 추적 같은 거 안 하냐, 뭐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도 반박시 여러분들 말에 다 존경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시간에 있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투자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팁을 드려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늦어요. 네. 왜 그러냐면 애널리스트 순위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가 다 나와요. 이름 치면 소속 나와서 평균 오차, 표준 편차, 총 리포트 량까지 다 나오는 사이트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저는 오랫동안 투자했으니까 그냥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좀 올라왔었을 때 이미 여기에서 작성을 하고 있어. 근데 이미 올라왔다라는 거죠. 뭐 올라와서 조금 더 올라오고 나서 자료를 대충 만들면 공격의 대상이 많이 되니까 빈틈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공격을 안 당하니까. 그러면 이미 주가는 여기에 있어요. 예. 그럼 제가
이분들하고 준하는 정도에 있는 퀄리티는 아니지만 저는 일단 타이밍의 상황에서는 무조건 포인트를 찝어서 대략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 근데 이거 주소 추적하려면 노가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거든요. 정말로. 근데 그러면 또 이렇게 나오겠죠. 퀄리티를 높여서 하는 건 교육 강의인 거고 저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가성비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부분이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은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길 바라겠어요. 왜냐면 교육 강의는 당연히 해당에 있는 프로세스 부분을 다 해당에 있는 목차와 과목별로 다 하나씩 찍고 가는 게 맞습니다. 정석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정석도 중요하지만 정석이 기본기가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잘 안 보잖아요. 솔직히 말을 해서. 네. 재미없는 이야기 하면은 잘 안 보는 게 유튜브 세상인데 안 그렇습니까? 저는 뭐 팩트리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부분에 따른 그런 이점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네. 물론 제가 저런 유명하신 분들하고 비교 대상이 안 되지만 제 상황도 거의 비슷하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궁금하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직접 주소 추적해서 보는 걸 추천드리는 바예요. 예. 생각보다 노가다가 진짜 심하거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